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국민평형이 작아진다 라는 주제와 그럼 25평, 34평으로 대변되는 아파트 평수에 있어서 투자적으로 무엇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국민평형의 변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국민평형이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국민평형이 더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럼 투자적으로 아파트 평수 25평, 34평 더 대형이 될 수 있고 더 작은 평수가 될 수 있고, 그런 아파트 평수에 있어서 투자적으로 뭐가 더 좋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부터 그리고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근데 경기도 핵심 지역도 나중 얘기고 가장 먼저 서울부터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평형이 지금은 34평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34평이 국민평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25평으로 더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17평, 20평 등 25평보다 하나 낮은 평수의 새로운 국민평형 평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길지,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하면 공사비랑 분담금이 상승하는 부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사업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원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평수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 이런 선호도가 변하는 현상이 있어서 투자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파트 평수 중에서 어떤 평수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안84라는 연예인이 아마 홍콩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여기서 홍콩 집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 평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평, 84제곱미터잖아요. 근데 홍콩은 국민 평형이 11평이라고 하고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평당 1억 정도. 그리고 비싼 곳, 되게 하이엔드는 평당 7억. 그래서 11평 기준으로 평당 1억이라고 하면 11억부터 높게는 77억까지. 이렇게 비싼 집값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한번 화제가 됐었고, 이렇게 집값이 비싼 만큼 월세도 엄청 비싸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높은 용적률로 엄청 고층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도시국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평지, 쓸 수 있는 땅 대비 인구는 그래도 있는 편이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평지고, 평지 쓸 수 있는 평지 대비 인구는 많은 편이고, 그리고 한동안 금융허브로서 소득이 높았잖아요. 그런 소득이 높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평형도 아까처럼 11평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서울부터는 차차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평 평면도를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현관으로 들어서면 거실이 작게 있고, 그리고 작은 주방이 붙어 있고, 방 하나 있는 구조,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는 구조. 외국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거실이 아니,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 하나 있고, 발코니 있는 구조.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평수 11평이 11억 정도로 호가하는 홍콩의 상황이었고, 한국도 서울부터 이런 현상이 차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반포에 있는 주공 1단지예요. 지금은 철거를 하고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재건축을 한창 했던 주공 단지의 경우 이렇게 5층짜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딱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듯이 5층짜리를 부시고 30층 이렇게 지으면 누가 봐도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사업이 잘 진행됐고, 지금은 5층에 남아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이라든지 지금 진행 중인 몇 개 단지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이 딱 눈에 보이는 5층 주공 단지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서울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10층에서 20층 내외, 대략 11층에서 한 1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11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부수고 30층으로 짓는다. 근데 지금 공사비 상승도 만만치 않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업성이 또 한눈에 딱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형 평수가 안에 많다 하면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것들 중에는 소형 평수가 많은 15층 정도 내외의 단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10층에서 20층 내외의 구축, 재건축 단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 역세권이라든지 뭐 상업지여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 그리고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단지를 재건축했을 때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도, 그리고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세, 사업성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성이 좋은 곳들, 인근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들은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남은 아파트 단지들을 다 봤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물량도 많고, 그리고 전부 그런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단지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재건축만 말씀드렸는데 재개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좋은 곳, 사업성이 좋은 곳,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똑같이 잘 진행될 거고, 아닌 곳들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진행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아예 공급이 멈추거나, 아니면 평형을 줄여서 사업성을 늘려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에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도 공급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혜택을 주고서라도, 평수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평형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4평이 아니라 한 단계 작은 25평이 메인 평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20평 아니면 그 이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7평, 15평 이런 평수가 주력으로 되지 않을까. 지방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방은 다른 얘기고,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지역들 수도권에서도 외곽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서울부터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평수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의 부동산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역 순환매가 있잖아요. 뭐 강남이 오르면 분당으로 가고, 용인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이렇게 지역 순환매가 있는데, 그것처럼 아파트 평수에도 사이클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클이 어느 때는 소형을, 그리고 어느 때는 대형을 선호하는 사이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처럼 경기가 불황이 되면 사람들이 주거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20평을 좀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30평이나 그 이상 평수를 선호하는 시점이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이클이 될 거냐? 저는 한동안 20평대가 선호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평대를 선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선호한다기보단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평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든, 뭐 어쨌든 20평이 거래가 많이 되고 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 뉴타운, 철산 광명 뉴타운을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 물량의 50% 정도, 대략 50% 정도가 25평이거든요. 그만큼 어쩔 수 없이 공급이 25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25평이 많이 거래될 수밖에 없고, 뭐 선호 주력 평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그렇고, 현재 지금 갭 투자가,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갭 투자가 좀 늘고 있는데, 이런 갭 투자도 25평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전세 선호하는 것도 25평 먼저 선호하는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안은 뭐 자율적이든 반강제적이든 20평대, 25평을 선호하는 시장이 한동안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양극화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엔드,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성수 아크로 같은 경우, 뭐 트리마제 이런 것처럼 하이엔드는 초대형이 선호되는 시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경우 소형, 중소형, 25평이 선호되는 시장, 이렇게 확실하게 양분화되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도권 외곽, 한동안 강남이 엄청 예전에 가치값이 많이 올랐을 때 용인이 개발되면서 여기에 뭐 50평에서 70평까지 이렇게 큰 평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용인이나 경기도 외곽, 수도권 외곽에 50평, 70평대는 이렇게 애매한 중대형 평수는 한동안 관심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적으로는 어떤 평수를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평대, 25평이 자율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선호 주력 평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황금성,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는 25평이 한동안 주력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고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항상 뭔가 주제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은 돌고 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순환매도 그렇고 아파트 평수도 그렇고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돌고 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투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이 앞으로 선호도 높고 거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미 가격이 올라왔다면 25평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고, 그러면 나중에 25평, 뭐 20평, 17평 이렇게 중소형 평수가 주력으로 공급이 된다면 기존의 34평 공급이 줄 텐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희소화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금 사정이 안 돼서 작은 평수로 들어가는 거지, 자금이 된다면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25평이 주력으로 공급이 될 텐데 34평 공급이 줄면 그럼 희소성, 그렇게 희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수도권 외곽에 50평대에서 뭐 70평대 애매한 중대형 평수는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25평, 34평 가격이 엄청 뛴 상황에서 이런 평수들이 다시 가격 변화가 없다 보니까 딱 맞붙는 시점이 오면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딱 붙어서 50평에서 70평대가 가격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50평, 70평 이렇게 가격 변화가 없고, 뭐 20평에서 30평대가 거의 높게 따라왔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50평, 70평도 투자 메리트가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은 계속 돌고 도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25평이 거래도 그렇고 황금성도 그렇고 그리고 주력이 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이클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4평은 공급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화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20평, 34평이 가격이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는 50평, 70평대 그때 가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